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급여 분석 현황표를 만들었죠. 급여 분석 현황표는 잠시 설명해 드리면 기본급 상여금은 기본급의 70%, 공제기는 급여의 12%, 그리고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서 이걸 뺀 금액이 되겠죠. 급여에서 공제기를 뺀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부분합을 계산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분합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 필드에 따라서 그 필드들이 항목들을 모아서 정렬을 해서 그들이 합을 구하는 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부분합을 계산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것을 정렬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두고 정렬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정렬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범위를 정하셨고, 이럴 때는 범위를 정해도 안 정해도 관계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다른 부분합과 다른 항목들이 더있을 때기는 범위를 정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항목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쪽에다가 클릭해 놓고 정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사원 번호라 놓고 클릭을 하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은 데이터라겠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을 누르시면 내가 뭘로 할 것인가 정렬되죠. 성명을 할 것인가, 직위로 할 것인가, 기본급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뭘로 할 것인가? 직위라고 해요. 직위. 정렬 기준에서 클릭하시고 직위를 누르세요. 직위 누르면 현재 직위가 과장, 사원, 대리 이렇게 쭉 두 장 있죠. 이것을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 해도 관계없습니다. 일단 내림차순 놓고 클릭하면은 사원부터 쭉 과장까지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해서 가나다라 이수인입니다. 여기서 뭐 직위라고 해서 뭐 부장,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장, 대리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글자, 직에 나와 들어있는 그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텍스트, 글자에 대한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신 분들은 직위하니까 부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과장이 나오고 대리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글씨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정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사원이 급여원급이 전부 다 얼마고 상여금은 얼마나 가고 부장은 얼마나 가고 이렇게 합계를 구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럴 때 엑셀이 참 필요합니다. 엑셀이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운영이라든가,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원이 잠시 빠졌을 때라든가 내가 부득이해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이 조금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엑셀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깊게 이렇게 그 어려운 항목이 들어가면 더 훨씬 더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엑셀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것을 끝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엑셀은 분석용이거든요. 어떤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서 막대 그래프라든가 꺾어서 그래프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뭐 엑셀은 다양하게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인 거, 공학적인 거, 회계적인 거, 기타 등등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의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함수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내가 놀랄 수 있게끔, 놀랄 만큼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 회사에다 적용하면 좋겠다, 판매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직위별로 이렇게 소트 정렬했죠. 소트라는 것은 정렬이라는 뜻이죠. 정렬인데 이 정렬을 어떤 정식으로 정렬하느냐,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느냐에 우리가 옵션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원번호, 성명, 직위, 기본급인 걸 필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쭉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컴퓨터에서는 하나의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체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 현재 필드별로 직위 필드에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렬된 내용을 가지고 분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자, 그럼 여기다 놓고 이것을 정렬한다겠지. 정렬된 상태니까 부분합을 계산한다면 데이터에 들어가셔 보면 오른쪽에 부분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합을 누르시면 이렇게 팁창이 뜨죠. 이렇게 팁창이 뜨죠. 잘 보이시죠? 팁창이 뜨면 나는 뭘로 했죠? 그룹할 항목이 뭐 있죠? 정렬한 것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직위로 했으니까 이걸 누르시면
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기로 바뀌었죠. 야, 그리고 사용할 함수를 또 누르시면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할 수 있죠. 그 지기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상여금이 급여가 많은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최대값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최대값. 최대값, 지기 그룹에서 최대값인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거죠. 그 중에서 뭘로? 지기냐? 여기 나온 것은 부분합 계산 항목 있죠. 항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뭘 한다겠죠? 급여라고 했으니까 여기 쭉 체크되는 건 체크를 풀으시고 급여를 보시면 급여가 여기 있네요. 급여. 요거 있죠. 급여계. 그 급여계를 놓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사원의 최대값이 급여가 331만 5천. 부장은 이거, 대리는 이거, 그 다음에 과장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과장의 최대값이 이거고 전체의 최대값이 이거라는 걸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사실상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래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만약 지우자 적에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시고 삭제를 하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필요 없는 항목은 이렇게 이런 모양 누르시고 클릭하고 삭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을 계산할 적에 어떤 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합을 계산할 수,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고 합계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사원들의 급여의 합계는 얼마가 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돌리기를 잠깐 제가 누르시면 이렇게 되돌리기 했던 것이 나오죠. 일단 정렬이 된 상태잖아요. 정렬이 된 상태에서 원하는 데다가 현 상태에서 이 범위 안정에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성명에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성명에다 놓고 부분합을 누르시고 똑같이 나오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룹은 지기로 한다겠지. 지기. 그리고 최대값이라는 게 아니라 이번은 사원별로 또는 부장, 대리, 과장별로의 급여의 총 합계는 얼마나 지출이 했는지 보는 거죠. 자, 이것은 합계를 누르고 이번엔 급여기에 똑같이 눌러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실수령액도 할 수 있고 좋아요. 이번엔 실수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놓고 실수령 확인 누르면 실수령액의 부분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사원의 요약 이것도 고치기 싶으면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사원의 실수령액 이렇게 써도 관계없죠. 여기다가 클릭하고 사원 실수령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딱 바뀌죠. 글씨가 딱 바뀌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사원의 실수령은 이 금액, 부장도 만약에 바꾸시면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분합을 계산할 적에. 근데 부분합을 계산할 적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뭐 한다? 정렬. 어떤 식으로 부분합을 구할 것인가? 지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급으로 할 것인가? 기타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그 필드를 기준에서 정렬을 해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부분합을 가셔서 아까 제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이렇게 멋지고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죠. 자, 이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고 참고로 이쪽에 마이너스 표시는 뭐냐라고 궁금하신다면 또 1, 2, 3, 4는 뭐냐 궁금하시죠? 마이너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띡 하나만 나오죠. 사원 실수령액. 이것도 늘리면 부장의 또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내용이 궁금해. 그럼 플러스 표시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그 데이터들이 눈에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번은 뭐냐라고 하면 1번도 이렇게 나와요. 또 한 번 누르면 2번. 그죠? 3번은 뭐가 나올까요?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1번과 2번, 3번 이런 표시를 하는 거니까 참고로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엑셀을 더 깊게 공부하시다면 원래 뭐가 있으냐면은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때 물건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뭘 때는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 때는 단가가 얼마 넣었을 적에 얼마만큼 수익이 생기고 또 매출을 얼마 했을 적에 내가 생기는 수출, 반품한 개수에 따라서 수익과 잔액,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상 예측 시나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제가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 분석하는 것도 제가
저희 게시글에 저희 이 내용에 글을 남겨주시면 시나리오 분석, 상황 분석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의하신 구독자분이 보셔서 꼭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